안녕하세요. 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면을 취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통사고 때문에 생기는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는 데 시동을 걸고 있죠. 오늘 과학톡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새로운 공간으로 되고 이 시간 동안은 그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가. 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인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정의가 아직 뭐 명확하진 않은데 사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아직 다양한 의미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인텔리전스, 뭐 커넥티비티, 뭐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한 그 산업에 응용되는 제품들, 그다음에 또 이런 인간 그 생활, 인간 문명에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칠 이런 요소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에다가 그 여러 가지 그 전자산업, 뭐 정보통신산업, 기타 뭐 정보 서비스 산업 이런 다양한 산업들 간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 기술들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큰 그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이 인간한테 주는 그 파급 효과는 뭐 이런 굉장히 안전하고 뭐 친환경적이고 뭐 효율적인 이런 교통 환경이 되는 그러한 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요소로 얘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계신 뭐 박사님들께서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혹시 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면 이거 가장 먼저 하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으셨어요? 이제 자동차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요새는 뭐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거의 집집마다 다 누구나 한 대 이상 막 이렇게 있을 정도로 자동차도 사실 생각해 보면 처음 나왔을 때는 기아를 변속하는 제가 이제 80년대 처음 차를 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기 시작했을 때 기아를 변속하고 뭐 그랬었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계속 기아 변속하는 게 막 무릎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거 자동 변속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자동 변속 정도까지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또 막 주행할 때는 크루즈 컨트롤해서 스피드를 딱 세팅해 놓으면은 정속으로 가는 그런 정도까지 했는데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놔두고 다른 아까 뭐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졸아도 된다든지 사실 운전하다 보면 졸리는 일이 있는데 졸아도 괜찮을 정도까지 됐는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졸아도 된다 이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바로 사야 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서 나온 게 제4차 산업혁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차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깊게 우리가 얘기할 장소가 불편한데 우리가 목적지로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음악도 듣고 또 필요하다면 포도주도 한 잔 먹으면서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한다면 소통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김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삶의 질도 높아지겠지만은 출근길에 와인 한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튼 우리가 이제 자율차도 좋지만 이게 나중에 결국은 또 AI랑도 연결이 될 텐데 그럴 때 있어서의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듭니다. 사실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낯선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히트 하면 자동차가 저한테 달려오잖아요. 이렇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자동차 저희가 사실은 SF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본격적으로 개발된 게 1980년대 후반에 그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도로에서 이 플래투닝이라고 하는 군집 주행. 그래서 여러 대의 자동차가 앞차만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4대, 8대, 뭐 10대 뭐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 앞차만 따라가면 이제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안전하게 그 주행하면서 사람은 이제 편하게 이제 운전도 안 하고 또 도로 사용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연비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들이 80년대부터 연구가 개발되고 이제 실제 그 시범 이런 그 기술이 보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이제 이 정보통신 기술, 전자제어 기술, 뭐 이런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산화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굉장히 가까운 기술로 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라고 하면 사실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영역이라고 여겨졌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구글 같은 IT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자동차가 크게 이제 변하는 그 거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만큼 이제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다양한 뭐 모든 게 기계 기술들이 다 종합된 건데 이제 최근에 지난 한 20년, 30년 정도 동안에는 이제 전기전자 기술, 전자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굉장히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자동차, 안전한 자동차가 됐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 그 자동차가 단독으로만 운전자가 그 운전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아서 사고도 방지해주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혀 운전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그 뭐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고 거기에 또 외부하고 연결되는 이런 커넥티비티 기술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가장 최근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대표하는 이런 그 두 가지 키워드들이 여기 자동차와 연결됨으로써 이제 기존의 자동차하고는 전혀 그 새로운 그 자동차로 변화가 되는 거고 이러한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막 여기 뭐 자동차 매일 타는 분이 타는데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125만 명이 매년 사망을 정말 많네요. 하고 있고 뭐 미국도 한 3만 명, 우리나라도 한 뭐 4천 몇백 명.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자동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이게 이 안전이라는 그렇죠. 문제를. 근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뭐 90% 가까이 이제 다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로서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을 이제 쉽게 이용하지 못했던 이런 뭐 노약자라든지 이런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그냥 자동차를 쉽게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거고 또 이러한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가 자동운전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만큼 또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그만큼 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시간 동안을 그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가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맞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ICT 새로운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가장 뭐 좋은 새로운 이익을 좀 제공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양한 회사들도 이런 뭐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변화갈 거고 그런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범죄가 된다. 그런 시대가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운전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동 수단뿐 아니라 이제 그 재미도 있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언제든지 사람이 원할 때는 뭐 이런 그 운전을 하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자율주행이 대신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이러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의 운전에 부담에 되는 일을 대신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이동하면서 운전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고 조작하고 하는 이런 거는 사람이 할 필요 없이 다 이런 그 자동 운전하는 시스템이 다 해주고 사람 편안하게 과거에 이제 또 운전 안 했던 이런 시대로 다시 바뀌는 뭐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그 엘리베이터 오퍼레이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도 이제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꼭 필요한 사람만 이제 이 운전에서 재미를 느끼는 그럴 때만 하고 나머지 이런 장시간 운전이라든지 또 이런 출퇴근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해주는 뭐 그러한 시대로 변화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동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제 완전 이게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전자 제어가 많이 됐다가 이제는 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정보 처리를 그러니까 저기에 무슨 뭐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판단을 하고 뭐 이런 주변 상황 판단하는 자동차의 개념이 우리 스마트폰이 단순히 전화만 하던 거에서 지금은 컴퓨터를 대신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바뀌는 복합적으로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그럼 내가 그럼 언제 그런 네. 자동차를 쓸 수 있냐. 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뭐 레벨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걸 디파인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동차뿐 아니라 이제 이런 통신 인프라라든지 이런 서비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단계적으로 이제 완성 단계가 높아질 건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한꺼번에 뭐 딱 이제 모든 그 국가의 인프라 플러스 자동차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이 단계적으로 기술 단계적으로 또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거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거고 제품화되는 건 이거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좀 뭔가 좀 우리가 서로 좀 그 개념을 좀 정리하고 좀 이해를 좀 서로 하는데 공유하는 걸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좀 이걸 이제 레벨이라는 걸 나눴어요. 그래서 기술 수준별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나는 운전 안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는 이런 차량으로 가는 거를 거의 한 뭐 레벨 5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거 이전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우선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뭐 장거리 이 운전을 해야 될 때도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하면은 이때만 자동 운전을 한다라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또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먼저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한 레벨 3 시스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레벨 3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운전 기능을 전부 다 대신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운전 안 해도 내 친구가 그냥 대신 하는 것 같이 네.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런 뭐 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을 하고 또 이 조향 장치라든지 뭐 가감속 페달 뭐 이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조작해준 이런 걸 이제 보통 레벨 3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지금 이제 많은 회사들이 뭐 벤츠라든지 또 뭐 BMW, 테슬라라든지 또 뭐 GM, 포드 또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도 이제 한 2020년 경에는 고속도로 같은 환경에서 모든 도로 말고 일단 고속도로 같은 환경에서는 그런 정도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20년 되면은 이제 우리 그 자동차를 지금 쓰는 분들이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율주행 내가 언제든지 스위치 온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네네.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 과정을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네.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제로 연구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연구실에서 이제 다양한 그 컴퓨터를 이용한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도 하지만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 시험도 하고 또 성능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런 거를 하려면 뭔가 뭐 제도적으로 어떤 뭐 검증 단계를 있어서 그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어떤 이 절차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2016년 그 1월부터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 정부에서 그런 연구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뭐 대학이라든지 뭐 연구소라든지 뭐 기업, 뭐 자동차 기업에서 그러한 자율주행 연구를 하려면은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임시 운행 허가를 주어서 그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실도로에서 이제 실제로 자율주행 기능을 이제 운행하면서 시험 평가도 할 수 있고 기술 대가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운행 허가를 받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 이런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준, 이제 안전 기준, 주행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운행 허가를 번호판을 따로 내줘서 이 차량은 이제 일반 도로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운행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드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제도입니다. 예, 저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글도 그렇고 벤처 뭐그 ICT 회사부터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럼 서울대가 이분들하고 차별되게 어떤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에서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발전시키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 같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이런 기능에서부터 이제 자동으로 이제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에서부터 이게 지금도 이미 이제 양산화돼서 자동차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구글 같은 회사는 기존의 자동차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핸들도 없고 뭐 페달도 없고 무인으로 작동되는 뭐 새로운 그런 자동차에서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원하는 지역까지 뭐 완전히 무인으로 가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거에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기존의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다가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되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뭐 일정한 지역에 뭐 이런 그 무인 뭐 셔틀 시스템이라든지 또 뭐 장애인들한테 뭐 이렇게 운전하기 뭐 노약자들한테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제한된 새로운 그 영역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개념의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서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살 때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동차가 뭐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따라서 뭐 1억이 되면은 그걸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구글에서 그 개발하는 그런 자동차는 이런 뭐 가격은 이제 둘째치고 이제 그런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양산과 관계없이 자율주행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구글 같은 그런 ICT 업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저희가 이제 저희 개념은 이제 그런 구글 같이 뭐 그런 뭐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걸보다도 이런 많은 전 세계 뭐 1억 대 가까이 매년 양산되는 이런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넣어서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편리한 이런 자동차를 만드냐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 효율적인 기술, 그래서 아주 고가의 이런 센서가 아닌 이런 양산화된 자동차에서 쓰이는 이런 센서들 가지고 어떻게 그 기술을 좀 극대화해서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구축할 거냐, 뭐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차가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나온 차량한테 적용하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네, 지난 4월에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팀이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주는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상의 의의가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은 어떤 상이냐면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 자동차 관련돼서 그 SA라고 하는 이제 미국 자동차 엔지니어의 협회 자동차 공학회인데 거기에 지난 1년 동안 이제 쭉 발표된 논문들, 연구 발표된 논문 중에서 이제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자동차 전자 분야, 그러니까 자율주행뿐 아니라 이제 모든 전자 요소,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전체 이런 분야 중에서 가장 뭐 좀 우수한 논문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편 상을 준 건데 그걸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연구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그 기술에 대한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한 논문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모습이 어떤 기술로 어떤 성능을 제공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자체적으로
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다 운전하실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위 환경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도로가 어디에 차선이고 내가 차에 어디 있고 주변 차량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해서 항상 그 안전하면서도 또 뭐 승차감까지 고려해서 예, 편안하게 운전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거동을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지금 전자제어 시스템은 자율주행 시스템은 센서에서 모든 신호들이 오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물리적인 하나의 신호들일 뿐이거든요. 이 속도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고. 그럼 그거를 이 정보를 종합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 거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로 예측을 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하는 걸 가장 적절하게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에 맞춰서 자동차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또 그 주행을 어떻게 잘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거고 그거를 이제 실제 차량에서 시험까지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험 결과까지 포함해서 발표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고 또 우수한 연구 성과다 해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된 건데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 또 인정받은 거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간간 요즘 인공지능이 되면서 딥러닝 같은 게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도 딥러닝을 통해서 임프루브 될 수 있는 건지 그럼요. 향상될 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된다면 앞으로 그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다 하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학습하고 또 상황에 맞게 또 스스로 그 적응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인데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동차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자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레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 뭐 소나 센서, 뭐 이런 초음파 센서 이런 걸 가지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데 그런 거기서 센서에서 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 신호일 뿐이에요. 그럼 그런 신호도 카메라에서 오는 신호 이런 것들을 그런 인포메이션을 종합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거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는 이제 그런데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쓰는 방법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을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들어오면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신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을 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기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예측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고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려면은 뭐 엔진이 어떻게 작동돼야 되고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되고 조향 장치가 어떻게 작동돼야 되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인공지능들이 보다 이제 고도화되면은 이제 여러 도로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이 뭐 정상적인 날씨인지 도로는 정상인지 또 빗길이 와서 비가 미끄러지지는 않는지 또는 뭐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상황에 맞는 변화되는 이런 것들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알고리즘화해서 결국 ECU가 하는 거는 이 전자제어 장치가 하는 거는 뭐냐면 신호들을 들어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아웃풋을 내보느냐 뭐 전부 다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제 그걸 누가 잘하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산업 경쟁력이고 이제 기술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율 주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자동차를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그러니까 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겠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지금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혹시 뭐가 또 좀 잘못돼 갖고 뭐 요새 또 뭐 이 컴퓨터 시스템 해킹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으로 그것도 극복하겠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자율주행도 중요하지만 자율 주차를 해줄 수 있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할 때 사람들이 잘못 사면 간단한 접촉 사고도 내고 그리고 주차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또 다시 차를 빼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집에 근처 가면은 주차를 자 이제 네가 주차하라 하고 나는 나가고 혼자 알아서 해주고 또 나올 때도 야 차 좀 빼와라 그러면 그것만 돼도 굉장히 우선 사람들이 편리해서 저는 아까 그 단계 얘기할 때 어딘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율 주차가 우선 된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편리하게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고 그거는 뭐 큰 사고가 날 일도 없고 그거는 그런 기술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 양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 많은 선진 회사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그 부품 회사들, 모비스라든지 뭐 만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이제 오토 발렛 파킹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자동차 그런 기술들을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이런 그 관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위치에 빈자리가 있고 자동차한테 그 위치로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찾듯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빈 공간을 찾으려면은 그건 또 굉장히 자동차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이런 시스템, 주차 시스템하고 통합 연결해서 어느 위치로 가는 게 제일 좋다. 또 기본적인 주차장의 맵 같은 것도 인포메이션도 주고 그러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연구들도 개발하고 있고 거의 이제 그것도 한 2020년 뭐 18년 뭐 그거는 양산화되는 빨리 될수 단계로 있을 것 가고 같은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변화가 이제 앞으로는 이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런 이제 뭐 저도 이제 서울에서 뭐 기본이 한 뭐 40분 좀 막히면 한 1시간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시간 동안에 굉장히 이제 내가 필요한 이런 뭐 연락이라든지 또 쉰다든지 또는 뭐 다른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이게 완전히 이제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 또 이제 교통 물류 이 버스라든지 뭐 상용 차량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물차는 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그 사고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에너지 관련돼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자율주행으로 해서 이제 군집주행이라는 이런 기술들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야간에. 특히 유럽이나 뭐 미국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것도 굉장히 빨리 이제 상용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뭐 장거리 몇백 킬로 뭐 갈 때 여기서 이제 보내면은 그 근처 가서 사람이 또 이제 시내까지 가는데 사람이 운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운영되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또 교통 그 연비도 그런 군집 주행을 하게 되면은 뭐 작게는 뭐 15%에서 한 40%까지 또 연료도 개선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 이런 연구 결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물류에서부터 또 사회적인 교통 안전에서부터 좀 개인적인 면에서는 또 이런 효율적인 시간 활용 또 사회적으로 보면 또 교통사고 때문에 생기는 또 이런 불행한 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행이고 또 사회적인 엄청난 손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엄청난 그 향상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ICT의 강국이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부 다 인공지능이나 또는 ICT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킹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개발을 하시지만 안전된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좀 덜 편리하더라도 우리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팀들이나 국내 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 당연히 있죠. 그런 것도 결국 이제 외부에서 임의로 자동차를 조작하거나 뭐 그런 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리 뭐 통신 보안망을 해도 뭐 해커가 침입해서 뭐 방해하고 뭐 이렇게 뭐 시스템을 뭐 바이러스로 오염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듯이 자동차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양면성이 항상 있는 건데 그런 해킹하는 이런 기술하고 보안하는 기술하고 서로 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 철저하게 되면은 또 그걸 뚫는 기술도 또 열심히 또 개발하고 그래서 서로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100%라는 건 없지만 그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도 고도화하는 연구도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 이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또 ICT 업체들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이제 자동차는 이제 기존에 자동차를 팔아서
이제 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이 시대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새로운 공간으로 되고 자동차 내에서 다양한 업무나 휴식이나 또는 뭐 오락이라든지 또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새로운 그 교통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라는 게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어떤 외부 환경하고 연결되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적절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잘 줄 건가. 그리고 항상 모든 안전 정보를 필요한 또는 뭐 이 운행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잘 제공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그 적절하게 잘 줄 거냐. 이런 것들 새로운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이런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통신 뭐 이런 기술에서부터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뭐 그러려면은 뭐 이런 뭐 많은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 적절한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이 ICT 기업들이 이제 개발해야 되고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차 기업도 자동차만 단순히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이런 ICT 업체하고 효율적인 그 연계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그 교통 체계 또 새로운 또 이런 서비스 체계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어떤 상상력과 준비를 했으면 좋을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뿐 아니라 이제 이 많은 그런 그 새로운 이 다른 분야하고도 연계되는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건데 여기는 이 워낙 그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이 총합돼서 하나의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다 이런 모든 거를 그 담당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가 얼만큼 기본적인 거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 어떤 창의력을 더해서 누가 그 고도의 기술들을 누가 더 잘 만들고 새로운 그 효율적인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미래에 또 우리 앞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이 성장하는 우리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는 전 세계적인 경쟁이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중고등학교 때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 문제 하나를 푸더라도 좀 이게 생각 빨리 푸는 것보다도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뭐 상상력도 많이 생각해보고 또 주위 환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하면서 좀 깊이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그 준비를 좀 잘 해나가는 게 또 미래에 또 많은 사람들과 또 협업해서 또 아주 이 고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자율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이제 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기계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이제 정보 기술하고 이제 합쳐져 갖고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융합해서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지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많은 지식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많은 호기심을 여러 분야에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되고 호기심을 다양하게 갖고 그래야지 또 창의력도 발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융합의 시대가 돼서 진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은 재미있는 할 거리도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태광 박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상 영화라든지 공상 소설에서 나오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이라든지 우리들은 무한히 상상하고 또 그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오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세종시랑 서울 사이에 새롭게 고속도로가 깔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자율차 시대에 맞는 그런 인프라 고속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 보고요. 최근 외신으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 GPS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걸 쓰면서 그 오차 범위가 10m입니다. 근데 일본이 쏘아 올린 건 6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 그러니까 지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리 정보가 6cm 이하로 줄었다는 거, 6cm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불도저라든가 포크레인 이런 중장비 그에도 그 GPS를 쓰게 해가지고 무인에 의해 가지고 사람 없이 그게 밤에도 작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크는 땅의 깊이까지도 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튼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외신들 같은 것도 외국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또 경쟁할 건 경쟁하고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가올 미래에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는 인공지능 활용법을 알아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상을 현실로 불러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